자, 반갑습니다. 오늘 축제 때문에 막 휴강이 되느니 마느니 하면서 좀 얘기가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공지 받았나요? 우리만 왔다 갔다 했어, 지금. 그래서 결론은 저는 휴강을 안 한다고 이제 그 연락을 받았는데, 또 이제 우리 재료 발주하시는 교수님은 오후 수업이 휴강이다라고 이제 연락을 받아서 발주가 좀 안 된 상태라 좀 급하게 좀 준비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일단 지금 하면서 또 이제 재료 준비들 필요한 것들 있으면 그때그때 좀 이렇게 조달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1일 조도 여기 1일 조기를 이제 여기 두었습니다. 뭐 수업하는데 지장은 없겠죠. 뭐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러는데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할 요리가 사실은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요리예요. 한 가지 요리지만 그 요리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요리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단 틀부터도 아주 독특한 우리 지난번에 이제 이 지금 신설로는 어떤 요리에 속할까요? 어떤 요리일까? 이거 본 적 있어요? 어떤 TV에서 본 적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본 적은 지금 처음이죠. 여기 보면은 요런 이제 틀이 있는데 여기에 불을 넣어가지고 불을 이제 끓이면서 먹는 전골 요리예요. 전골.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제 두부 전골 해서 넓고 얇은 틀에다가 놓고 이제 우리가 국물을 끓여가면서 먹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좀 독특하게 생긴 어떤 모양의 이제 그릇을 이용해서 끓이는 겁니다. 요거는 다른 말로 이제 열구자탕이라고도 하는데 열구자탕. 왠지 입을 열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단어의 뉘앙스가 있지만 입을 기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도 음식이 보니까 어때 보여요? 우리 흔히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주얼이죠. 어머니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머니가 이 정도 우리를 좀 왕자처럼 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굉장히 음식이 화려한 느낌? 뭔가 이제 고급진 느낌? 뭔가 좀 정갈한 느낌?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한정식집 중에서도 최고 높은 코스에 나올 것 같은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중 음식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는 한데 원래 저도 유래를 조금 이렇게 찾다 보니까 원래는 궁중에서 먹던 음식은 아니라고 해요. 어떤 이제 한 선비가 이제 궁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유배를 당하게 돼서 유배 당하면 이제 뭐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이며 들이며 이제 다니면서 물 조금 약하게 될까요? 네. 들이며 이제 다니면서 그때 이제 나는 어떤 신선한 재료들을 끓여 먹기 위해 얘를 이제 소지하고 다녀야 되잖아. 이거는 저의 생각이지만 여기에다가 줄을 끼워가지고 다니지 않았을까? 특별히 제작해서 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영상으로는 그 신설레에 대한 유래에 대한 어떤 영상이 있어가지고 같이 첨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학습적인 내용을 이제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제 선비가 정말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정말 신선처럼 먹었던 음식 같아. 저 사람이 먹는 음식은 왠지 신선히 먹는 음식 같아. 신선히 갖고 다니는 그릇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의 이름이 신설로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 뭐 이게 국내까지 이제 알려지게 돼서 이제는 아예 이제 고급 음식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이 신설로예요. 뭔가 이름만 들어도 조금 고급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일단 이제 모양을 봤을 때는 어떤 우리가 재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자,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일단은 감탄. 우와, 눈으로 한번 먹어줍니다. 눈으로 한번 먹고 또 무슨 냄새가 나지? 내가 좋아하는 고기? 봤지만 고기는 많이 안 보여요. 이 완자는 있지만은 근데 고기가 많이 숨겨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떤 향으로서 이제 이 재료의 어떤 맛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직접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보면은 이제 여기 잘 보입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음식들이 가지런해요. 네, 맞아요. 가지런하게 만들어줬어요. 재료들을. 지금 보면은 요런 당근이나 무 같은 요런 재료들 큼직큼직한 것들을 비슷한 크기로 썰어
썰어서. 그리고 계란 3개만 주세요. 계란도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계란은 우리 요리에, 한국 요리에는 어떤 형식으로 쓰여요? 맛도 맛이지만 색깔을 내기 위해서 많이 쓰죠. 뭘로? 지단으로. 흰자, 노른자 지단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계란에서 4가지 색깔이 나올 겁니다. 4가지 색깔의 어떤 고명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다가 뭐 이제 버섯이라던가 이런, 요거 지금 보면, 자, 정말 진짜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토리 같아요. 하지만 요거는 도토리가 아니라 은행이라고 들어봤어요. 은행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나무. 은행 나무에 달려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생겼어요. 혹시 은행 열매 본 적 있습니까? 네. 밟아본 적 있어요? 네. 어떤 느낌이에요? 요즘에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밟았네 똥. 밟았네. 진짜 딱 그 느낌입니다. 궁금하면 이따가 저 은행나무 아래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향기가 굉장히 향기롭습니다. 나 진짜 몰랐는데, 저는 이제 은행나무를 많이 본 적이 없었는데, 서울에 이제 가서 생활할 때 과루수가 은행나무였어요. 근데 그것도 수컷 암컷이 있대요. 네. 그게 이제 수컷 암컷이 같이 만나야 열매가 생기고, 수컷 나무만 있어도, 암컷 나무만 있어도 열매가 안 열린다 하더라고요. 저는 열매를 잘 본 적이 없었는데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가을에는 그곳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군대 안 갔다 왔죠? 네,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그 은행이 굉장히 몸에 좋대요. 그래서 윗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지만 그 열매를 만질 수는 없을 겁니다. 궁금하면 이따가 이 학교 앞에 교정에 열매가 있어요. 꼭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진짜 한번 밟아보기도 하고, 밟았네 응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은행은 굉장히 그 냄새가 지독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열매는 굉장히 고소하고, 뭐 이제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동맥경화, 그러니까는 그런 피 순환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약으로도 먹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약으로도 먹는 거기 때문에 많이 먹어서는 또 안 좋대요. 그래서 열알 이하로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해서 어쨌든 오늘 이제 신설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여기다 놓고 이제 끓여서 먹는 거기 때문에 뭐가 있다? 끓여서 먹는 거. 국물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요리를 시작하자 하고 이제 시작했을 때 뭐부터 해야 될까요? 물을 끓여야죠. 오래 걸리는 거. 예, 맞아요. 오래 걸리는 거, 육수를 내는 거. 그게 이제 오래 걸리기 때문에 먼저 물을 끓이는데, 일단 사실 오늘 지금 끓는 물에 손질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먼저 이제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버섯, 지금 보니까 뭐였지? 서기버섯과 이제 표고버섯과 이제 이 호두도 그냥 사용해도 좋지만 이 속에 껍질이 있어요. 속껍질. 그게 굉장히 쌉싸름한 맛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불순물들도 이제 많이 순간 껴있으니까 보통 씻어서 쓰잖아요. 근데 이제 뜨거운 물에 좀 이렇게 한 1분 정도 끓여서 여기 있는 이제 속껍질, 다행히 제가 할 것만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여름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살갗이 완전 타가지고 살 벗겨져 본 적 있습니까? 네. 그런 이제 껍질처럼 이게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게 이제 뜨거울 때만 좀 껍질 벗기기가 편해요. 그래서 끓는 물을 이제 계속 갖다 놓고 얘가 식으면 또 끓는 물에 잠깐 놨다가 빼야 이 껍질 벗기기가 좋아요. 귀찮죠? 귀찮지만 사실 정말로 이 껍질 벗긴 호두를 먹어보면, 껍질 안 벗겼을 때 어떻게 먹었지? 싶을 정도로 좀 담백한 맛이 있고, 이제 그 기름진 맛이 따로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조교님께서 열심히 껍질 벗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뜨거운 물이 한번 끓여가지고 지금 먼저 데칠 것들 먼저 데쳐주시고, 자, 이제 물을 육수 넉넉하게 한 2컵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네. 좀 넉넉히 할게요. 5컵 정도 나서 끓여주겠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신선로는 이제 국물 요리이기 때문에 이 고기를 이제 고기 먹자 고기 아니면 육수 먹자 고기. 육수 먹자 고기죠. 그럼 육수 먹자 고기는 언제 놔야 돼요? 찬물에. 네, 제가 이제 물어보는 질문에 포인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 육수를 낼 때는 최대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으면 좋아요. 특히 이런 향신 채소들, 마늘하고 이제 파, 얼려 있는 게 있어서 파 드릴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채소 같은 채소 육수들을 이제 내줘도 좋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물을 안에 속재료로 넣을 거예요. 속재료로 넣을 거고 미리 살짝 살캉하게 한번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수 만들 때 같이 넣어서 익혀줄 거예요. 저건 이제 필요한 사이즈 정도를 제가 재단을 했고 나머지도 남은 거 육수 맛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이즈가 지금 보니까 신선로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여기 2.5cm 폭으로 하고 길이는 5cm 이 폭으로 여러 가지 재료들의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네. 그래서 5cm 보통은 이제 필요한 크기로만 썰면서 이제 그냥 껍질을 제거하는데 요거는 이제 맛을 내기 위한 육수로도 이제 사용할 거니까 최대한 껍질만 제거를 해주고 당근도 굉장히 그런 맛있는 성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당근 특유의 이제 맛이 있잖아요. 당근 좋아해요? 네. 생당근, 익힌 당근. 생당근은 먹는데 익힌 당근은 안 먹는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근 특유의 좀 특이한 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익힌 당근을 그대로 먹기는 좀 우리가 좀 물컹물컹하고 좀 이상한데 국물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성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육수 낼 때 좀 있으면 같이 놔줘도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미나리 요걸로 초대를 만들 거예요. 초대. 요거 이제 지단으로 이를테면 초록색 고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파리 부분은 제거를 해서 이 줄기만 사용할 거예요. 네. 이제 문 네. 그리고 이거는 물어요. 고기. 자, 지금 여기에는 그 정희량이라는 사람이 이제 좀 그 산과 바다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여기다 넣고 끓여 먹었다고 해서 그런 신선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보니까 산에서 나는 나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이 생선도 있어요. 생선도 포 떠가지고 생선전을 붙여서 이제 네모난 이제 모양의 그 모양을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생선도 이거 지금 얼어가지고 좀 녹여야 되는데 이걸 좀 물 틀어서 좀 녹일까요? 뜯기 전에 뜯기 전에 나서 소금이랑 원래는 흰 후추 좀 간을 해가지고 이제 밀가루 묻혀서 네, 생선을 생각보다 이런 있지 않을까요? 뜨거운 물 하지 차가운 익진 않고 차가운 물로 이 부분만 넣어주세요. 자, 이제 물 끓어오르면 자, 두부로 이제 완자를 만들 거고 여기 서기버섯은 이제 돌에서 자란 거기 때문에 이끼가 같이 있습니다. 자, 불을 이제 좀 줄여주시고 보글보글하게 이런 이끼 부분들을 제거해서 이거를 돌돌 말아주세요. 이 서기버섯으로는 이 서기버섯도 그 안에 있는 고명으로 들어갈 건데 어떻게 들어갈까요? 위에 올려주면 좀 펄럭펄럭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평평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일부러 이제 평평하게 해줄 건데 이 서기버섯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맛도 맛이지만 색깔. 네. 우리 한국 음식의 깔맞춤 무슨 색이죠? 무슨 색? 검은색. 검색, 흰색. 두 가지? 하얀색. 하얀색.
파란색, 파란색 초록색. 다 나와. 뭐 보라색, 주황색도 나오지. 무지개색입니다. 오방색이잖아요. 그 오방색을 이제 잘 살리기 위해서 이 검정 색깔, 특히나 이제 다른 어떤 갈색 이런 색깔도 있지만 검정색을 잘 살리기 위해서 이 서기버섯을 사용하는데, 요거를 이제 지단 붙일 때 흰자에다가 놔서 지단을 붙이게 되면 검정 색깔의 그런 지단을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사실은 이 지단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란이 2개가 이제 주어지는데 저는 1개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일단 1개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2개를 사용해도 됩니다.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나와요. 왜냐면 오늘 여기 이제 신솔로에 들어갈 이 사이즈의 이 뭐랄까 패라고 해야 되나? 이 모양의 지단, 이 모양의 어떤 그 모양을 골패형이라고 해요. 골패. 패가 맞아요. 사투의 패가 아니라 골패형의 패. 이 패가 세 가지 세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당근에서 3개, 그리고 버섯에서 3개, 지단에서 흰 지단에서 3개, 노른 지단에서 3개. 그러니까 그 정도 분량씩만 지져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자, 흰자 알끈이. 이 지단은 안 신선한 계란일수록 잘 돼요. 안 신선한 계란. 신선하면 이거 칠 때 너무 힘들어요. 알끈이도 잘 감고있네 여기는. 거품 제거해주세요. 이거는 한 큰술 정도, 우리가 원래는 노른자 하나에 한 작은술 정도 분량을 노른자에 줬었잖아요. 이번에는 한 큰술 정도, 조금 양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한 큰술 정도의 흰자를 노른자에 섞어줍니다. 여기에서 한 큰술 정도만 빼주세요. 이거는 이제 미나리 초대할 때 사용할 거고요. 자, 여기 한 큰술 정도 흰자를 또 덜어주세요. 이거는 이제 잘 쳐져야지만 이게 한 큰술이 잘 나눠지는데, 여기에 서기버섯을 섞어줄 겁니다. 이거 필요한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좀 양을 적게 하려고 지금 1개로 다 하고 있어요. 1개로. 이렇게 스컬을 해주시고, 자, 흰자, 노른자, 요거는 미나리 초대할 때 사용할 겁니다. 자, 미나리 초대도 아까 이게 몇 cm예요? 2.5cm가 2.5cm에 5cm가 몇 개 나온다고 그러죠? 3개. 그러면 3개. 5, 3, 15. 15cm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일단 먼저 재단을 해주세요. 너무 길어도 프라이팬에 안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좀 넉넉한 양으로, 자, 1cm 정도 되는 부위에다가 이 줄기, 지금 이 줄기를 가지고 지단처럼 평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전에 이거 기능사에 뭐 있었어요? 이거 한적 비슷한 거에 땡. 만둣국의 고명에 만둣국 고명에 이 초록색 지단을 넣기 위해서 이 초대를 만들었었어요. 아 진짜? 만둣국 고명에 넣지 않았어요? 저희 안 넣었는데. 지역마다 다른 겁니다. 지금 그렇진 않을 텐데. 자, 일단 나중에 찾아보는 걸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평평하게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다 모양이 이제 울퉁불퉁하니까 얘를 일단 너무 살아있어요. 너무 살아있는 애를 진짜 나쁜 말이지만 죽여야 됩니다. 숨을 죽여야 됩니다. 자, 숨을 죽이시고
윗부분을 잘 고정을 해주세요. 이 밑에 부분까지 고정하려면 이거를 한 번 더 이제 꽂아줘도 되는데 나중에 지지면서 이제 잡아줘도 됩니다. 일단 하나만 더 꽂을게요. 15cm가 나오겠지? 네, 나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집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밀가루. 좀 녹았는지 볼래요? 단단한데. 일단 다른 물 나오는 부분도. 어떤 것 같은데? 위쪽에. 좀 된 거 한 두 조각만. 자, 여기 이제 계란물을 묻혀야 되기 때문에 계란물이 잘 묻을 수 있도록 밀가루를 좀 묻혀주세요. 무슨은 옆에서 조금 더 뿌리고. 자, 식용유. 살짝. 이제 넓은 접시를 하나 옆에 놓으시고 자, 보시면은 가장 먼저 흰자를 올려버려. 그 조각 맞죠? 두 조각만 식용유를 골고루 묻혀주시고, 자, 필요한 사이즈. 아까 길이가 몇 cm였죠? 5cm. 5cm가 옆으로 몇 cm예요? 2.5cm. 2.5cm죠. 저는 그게 이제 3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만 지져주세요. 너무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소꿉놀이 하는 거 같죠? 일단 하나씩. 온도가 조금 높았나 봐요. 저는 이제 숙련이 됐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막 꺼내지만 여러분들은 이 젓가락을 이용해 주세요. 웬만해서는 버리는 게 많지 않도록 그 사이즈를 조금 맞춰가면서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 지단은 다른 재료 뭐 들어가요? 보니까 여기 당근도 들어가고 무도 들어가고 다른 버섯도 들어가고 좀 두께를 좀 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너무 얇지 않게 지단을 붙여주세요. 네. 한 번만 씻어주세요. 합니다. 네. 서기버섯. 서기를 약간 흰자와 잘 섞어서 이렇게 검정 색깔이 잘 나올 수 있게끔
일단은 붙여주세요. 서기버섯이 조금 더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세 조각 맞죠? 두 조각만 식용유를 골고루 묻혀주시고, 자, 필요한 사이즈. 아까 길이가 몇 cm였죠? 5cm. 5cm가 옆으로 몇 cm예요? 2.5cm. 2.5cm죠. 저는 그게 이제 3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만 지져주세요. 너무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소꿉놀이 하는 거 같죠? 일단 하나씩 온도가 조금 높았나 봐요. 저는 이제 숙련이 됐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막 꺼내지만 여러분들은 이 젓가락을 이용해주세요. 웬만해서는 버리는 게 많지 않도록 그 사이즈를 조금 맞춰가면서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 지단은 다른 재료 뭐 들어가요? 보니까 여기 당근도 들어가고 무도 들어가고 다른 버섯도 들어가고 좀 두께를 좀 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너무 얇지 않게 지단을 붙여주세요. 네. 한 번만 씻어주세요. 흐른다. 네. 서기버섯. 서기를 약간 흰자와 잘 섞어서 이렇게 검정 색깔이 잘 나올 수 있게끔 일단은 묻혀주세요. 서기버섯이 조금 더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일단 제가 그릇을 아까 달라고 했는데 이 무랑 당근을 이제 중간에 이제 꺼내줍니다. 이거를 이제 완전히 익히는 게 아니라 조금 살캉하게 익을 정도로 익혀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육수 내는 걸로 그냥 좀 놔둘게요. 자, 했고요. 네. 여기다가 눌려버리면 그러면 어쨌든 넓은 고기를 하나 주고 노른자를 좀 덜어놓은 거를 이렇게 미나리에 잘 묻혀줍니다. 그냥 이렇게만 묻혀도 앞뒤로 잘 묻게 되거든요. 그냥 이를 일단은 얘를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초록 색깔 이 평평한 고명을 하나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겹쳐지지 않게 잘 해주시고 틈이 없게만 잘 붙여주십시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무슨 색깔의 고명이라고 했죠? 초록색이요. 초록 색깔의 고명이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가 지금 계란 노른자, 아까 흰자는 서기를 붙이다 보니까 노른자가 조금 있어서 노른자를 했지만 흰자에도 상관없어요.
되는데 어쨌든 노른자를 많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제거. 일단 여기 틈만 잘 메꿔주고 이렇게 살짝 긁어내면서 지단할 때는 최대한 불을 좀 많이 줄여주십시오. 네. 그리고 초록색이 불에 오래 닿으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좀 누렇게 떠요. 그러니까 여기 일단 밑부분은 웬만해선 거의 다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는 빨리 한번 쑥쑥쑥 눌러서 바로 뒤집어주세요. 색깔이 많이 나지 않도록. 그래도 안 익은 데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빨리 뒤집어줘요. 그래서 꼬지는 이제 식은 상태에서 빼줄게요. 빼줄게요. 일단 후라이팬에 이제 지단을 먼저 조금 지졌고요. 재료 생선전도 좀 더 놓으면 좋겠는데 물기가 좀 많기 때문에 이걸 저걸 해주고 소금. 원래 흰 후추가 있으면 흰 후추를 좀 끓여주면 좋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제 생선의 그런 잡내 같은 걸 최대한 많이 제거를 해주는 방법을 이제 많이 하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흰 후추나 아니면 생강즙 같은 거. 생강즙 같은 거 넣게 되면 훨씬 더 냄새 제거하는 데 좋고요. 만약에 그런 것도 없으면 술. 집에서 먹다 남은 소주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겠죠? 맛술이나 미림 같은 거. 뭐 이제 뭐 양식에서도 그 생선 요리할 때는 화이트 와인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화이트 와인이나 뭐 레드 와인 이런 거보다 화이트 와인 아니면 뭐 청주, 청아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사용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근. 예, 당근 우리가 아까 필요한 사이즈가 몇 cm라고 했죠? 2.5. 2.5에 5cm. 그러니까 길이는 우리가 5cm로 재단을 해놨기 때문에 두께는 몇 개야 될까요? 두께는 한 0.3cm. 그러니까 지단이랑 너무 차이 나지 않도록. 근데 또 너무 얇게 하면 또 이제 씹는 맛이 없으니까 0.3cm 정도로 3개만. 아까워요. 자, 무는 이제 위에 올릴 게 아니라 무는 이제 고기와 함께 넣을 거기 때문에 좀 나박나박하게 썰어서 이 밑에 깔아줄 거예요. 응? 3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거? 3개는. 아니 이건 위에 나물일 거예요. 이따가 고기랑 섞어가지고 밑에 한번 깔아줄 겁니다. 이것과 이거와 이제 무는 이제 삶은 고기와 함께 섞어가지고 요 밑에 깔아주고 그리고 생고기. 생고기 손질하기 버섯 먼저 할게요. 자, 버섯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일단 한번 봐가지고 크기가 작으면은 이제 이게 한 개밖에 안 나오겠으면 이걸 한 개 쓰고 이제 이걸로 이제 봤을 때 크기가 3개 나올 것 같으면 하나만 써도 되는데 아무튼 버리는 게만 좀 아까워요 이게. 자, 여기 보니까 두께가 좀 다르죠. 두께가 다르니까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기 위해서 가운데 좀 두꺼운 부분을 잘라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기준이 어떤 게 이제 돼야 되냐면 일단 지단은 이제 조금 두껍게 썰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딱 이 정도 한 0.3cm 정도 두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버섯도 지단도 다른 채소들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5cm로 이걸로 저는 한 개로 이제 3개가 나왔습니다. 네. 고기도 이제 양념을 이제 해줄 건데 요거는 자 생고기 너긋너긋하게 썰어줄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 고기 한번 녹았는지 한번 볼래요? 네. 고기 300g이 갈 건데 300g에서 절반은 삶고 그 절반 150g에서도 절반은 나눠서 고기 다지고 절반은 이렇게 너긋너긋하게 썰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3가지 용도로 사용될 겁니다. 3가지. 생고기 형태로 고기 넣어주시고 여기 이제 양념을 해줄게요. 여기 소금 양념을 하겠습니다. 소금 아니고 국간장. 자, 여기 이제 150g, 75g 정도 되는 분량에다가 국간장 한 작은술, 파 절반, 마늘 파의 절반, 참기름. 깨가 들어가는 게 기본이지만 이거 국물 요리이기 때문에 국물에는 깨가 들어가면 좀 지저분해 보이죠. 그래서 깨 빼고 참기름, 후추, 그래서 밑간을 해주시고요. 간설, 다마참. 그리고 이거 두부는 이제 다진 거. 여러분들은 지금 덩어리가 하나가 가기 때문에 300g 나눠주면 반 나눠서 어디? 육수. 그 반 나눠진 거에서 절반은 이렇게 너무너무하게 썰고 절반은 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져야 돼요. 네. 자, 고기 먼저 물기를 짜서 웬만해서 핏물도 잘 빼주시고요. 여러분들 완자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완자? 네. 동그랑땡, 네네. 육원전이나 완자탕, 완자탕에 나갈 때 이제 완자, 그런 이제 완자를 만들 때 최대한 모양을 잘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빼야 돼요. 핏물, 두부의 물기, 여러 가지 물기들을 잘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부도 웬만해서 곱게 다져주기 전에 곱게 물기를 잘 빼주세요. 물기 빼기 전에 두부가 나와버리네. 물기를 최대한 빼준 상태에서 여기에서 거의 다 빼고 난 다음에 고기가 아니라 두부를 칼로 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으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이제 물기가 잘 제거가 안 됐으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이 키친타올로 해주는데 이때 이제 하게 되면 좀 많이 묻을 수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아까 직전에 이제 짤 때 최대한 많이 짜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물기가 좀 덜 짜졌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물기를 짜줘야 완자의 모양을 잘 살릴 수 있어요. 이 완자는 뭐가 관건이다? 모양을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기 빼기. 자, 물기 빼기가 관건입니다. 여기 이제 일단 두부 먼저 소금 양념을 하겠습니다. 소금 얘는 설탕 조금만 줄래요. 지난번에 사실은 국물 요리에는 설탕을 안 넣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됐어요. 이 완자 만들 때는 설탕을 약간 놔줘야 그 완자만 먹었을 때도 맛이 좋더라고요. 요거만 했을 때는 약간 짭짤한 맛이 있는데 국물 끓이면서 이제 조금 희석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완자만 먹었을 때 맛있을 때는 요 동량에 설탕을 넣어주면 훨씬 맛있어요. 그러니까 단맛이 나는 그 설탕이 아니에요. 소금의 짠맛을 죽여주는 설탕. 그래서 소금과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지금 났거든요. 소금과 동량으로 파, 그 다음에 일반 마늘, 그리고 참기름, 후추. 여기도 깨는 넣지 않겠습니다. 두부 먼저 소금 양념을 잘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고기를 넣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손을 많이 쓰게 되면 여러분들 어느 손잡이에요?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죠. 오른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왼손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쪼물쪼물 양념하고 뭔가 닦고 막 이런 거는 웬만해서 왼손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 길들이는 게 좋아요. 프라이팬 돌리는 것도 왼손으로 하고, 뭐 칼질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하는데, 이 칼을 많이 잡다 보면은 막 이 칼 잡은 손으로 또 요거 양념하고 뭐 하다 보면 계속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손을 씻어야 되지만 이 칼 잡는 손은 웬만해서는 다른 거 안 하는 거. 이런 쪼물쪼물하고, 저도 왼손이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처음에 습관 들일 때 누가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학교 교수님인지 업장에서인지. 왼손을 이제 잘, 그 프라이팬 돌리는 것도 처음에 오른손 잡지 말고 왼손을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손을 이제 익숙해 놓으니까 오른손이 할 일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왼손을 놀리지 말라. 저희 이런 쪼물쪼물 하는 거는 거의 다 왼손으로 해요. 왼손을 습관을 들여놔야 나중에 이제 오른손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쪼물쪼물 하는 거 왼손으로 많이 칠해주세요. 공기를 탁탁 빼주면서 완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 이제 완자 여기에서 12조각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완자가, 고기가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람수가 이제 정해져서 나눠지면은 딱 좋기는 한데, 만약에 완자가 이제 너무 크거나 아니면 너무 작거나 하면 그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12개를 만들려면 여기에서, 맞죠? 반이 나눠지면 여기서 6개 나와야 돼요. 6개 나오기 위해서는 또 반을 나눠서 여기에서 3등분. 여기서 3등분을 해주시고, 크기를 한번 맞춰보세요. 자, 똑같나요? 안 똑같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안 똑같으면 나 틀릴 때가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어쨌든 그냥 대충 이제 썰어 놓은 거니까, 자, 이거 해보세요. 네. 쪼물 해봐서, 어디가 크다 싶으면 좀 나눠주고, 예, 어디가 작다 싶으면 이제 붙여주고. 근데 이제 요 크기를 거의 한 1.1cm, 1.2cm, 1.5cm 정도로 맞춰주세요. 그래서 12개에서 조금 크기가 크다 하면 하나를 더 만들어줘도 돼요. 지난번에 보니까 6개로 나누라고 하니까 크기가 울퉁불퉁하게 12개를 이제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슷한 크기로 해서 개수가 더 나와도 동글동글 비슷한가요? 네. 거의 뭐 똑같다고.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 이 손에 이제 만지다 보면 그 느낌이 있어요. 이날은 진짜 요거보다 이제 더 작은 0.5cm 완자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진짜 이 굴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굴리는 재미. 이렇게 3개, 막 2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3개, 4개, 5개 올려서 하게 되면, 어느 게 크구나. 그래서 그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 번 해봐야 그런 감이 있지만. 동글동글하게 붙여주십시오. 자, 이제 여기 고기가 익었죠? 그러면 좀 꺼내서 좀 식힐게요. 2컵 정도 분량 되면은 꺼주십시오. 자, 이제 지지기. 자, 이 완자 불릴 때는 넓은 접시에다 놓고 밀가루를 주시고, 밀가루를 밀가루 위에다가. 위에다가. 난 이게 너무 좋더라고. 예뻐서. 꼭 누른 것 같아. 떼글떼글 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골고루
묻혀지기도 하고 밀가루도 좀 절약할 수 있어요. 지단은 아니지. 지단? 지단은 아까 이거 붙였고 이제 계란. 아니 계란. 계란물 이제 입혀야죠. 그리고 이거 생선도 마찬가지 먼저 굴려주시고 이제 물기를 좀 제거를 했죠. 자 지금 여기는 좀 두께가 그래도 좀 얇게 왔어요. 그래서 근데 좀 두꺼운 게 있으면 살짝 제거를 하고요. 너무 두꺼우면 갈비국 뜨듯이 조금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포도 떠도 되는데 이 정도 두께면은 사용해 드리겠습니다. 올린 상태라서 물기가 조금 많이 나오네요. 이것도 여기다 놓고 같이 이렇게 밀가루를 채로 뿌려줘야 밀가루를 아낄 수 있어요. 그냥 통째로 놓고 하면 이 모양도 살리기 어렵고 부서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밀가루를 넣고 살짝 그리고 여기 이제 노란색 고명이 조금 나와야 되니까 이 흰자에다가 노른자를 섞을 때 조금 흰자보다 노른자 양이 좀 많게 흰자와 노른자 분리를 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 혼자 있을 땐 좀 대충 하긴 하는데 하기 위해서 노른자에다가 흰자를 한 2큰술 분량만 섞어줄게요. 2큰술 그리고 소금 자 이제 생선전을 이제 먼저 붙여보겠습니다. 좁은 접시에다가 일단 먼저 노른자를 다 놔주세요. 넓은 접시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이것도 이제 생선전을 할 때 조금 깔끔하게 하는 방법은 앞으로 살짝 끌었다가 뒤로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짜잘한 부분들이 조금 이 밖으로 계란 노른자들이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아까 이제 봤으니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긴 했는데 살짝 끌어 당겼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팁입니다. 이렇게 그냥 놓게 되면 막 계란이 이렇게 쫙 퍼지잖아요. 쫙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먹을 땐 그런 짜글짜글한 게 맛있긴 하지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살짝 끌어당겨서 놓게 되면 여기 퍼지지 않습니다. 퍼지지 않게 노란색이 잘 입힐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 그 흰 후추를 넣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감칠맛도 있고 냄새 잡내도 좀 없애주고 생강즙을 넣게 되니까 진짜 맛도 맛이지만 또 다른 향이 추가되면서 맛이 훨씬 더
담백한 맛이 나요. 그래서 이 향신 채소들을 잘 이제 활용을 해주는 게 좋고, 요새는 또 이제 마늘 가루 같은 거 나오잖아요. 마늘 파우더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뿌려도 훨씬 더 이제 맛이 좋습니다. 요새는 이제 마늘 가루 같은 거 나오잖아요. 마늘 파우더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뿌려도 훨씬 더 이제 맛이 좋습니다. 자, 여기 접시를 딱 준비하시고, 이게 생선이 좀 얼어 있어가지고 물기가 좀 많이 생기네요. 자, 이 신선루가 한번 봐주세요.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지금 밑에 깔아줘야 될 게 있고, 두 번째 깔아줘야 될 게 있고, 세 번째 깔아줘야 될 게 있고, 여기 완자. 자, 위에 올려줘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1열이고 2, 3. 자, 1열에다가는 삶은 무와 고기를 깔아줄 거고요. 여기는 생고기. 여기는 이제 지단과 채소들. 여기 하나 남거든. 홍고추가 하나 있어요. 된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꺼내주시고요. 자, 완자는 이 그릇 같은데 놓고 이제 그냥 하게 되면 나중에 계란물이 너무 이제 많이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넓은 접시에다가 일부러 놓고 얘를 굴려줍니다. 굴려주고, 할 수 있으면 만약에 이제 이런 접시에다가 안 되면은 이런 그릇에다 놓고 물기 닦아줘야 돼. 키친타올로 이렇게 닦아줘요. 좋습니다. 네, 아주 그냥 다이나믹하고 좋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국물을 이제 최대한 많이 좀 떨궈내주는 게 좋아요. 자, 큰 완자를 할 때는 이제 하나씩 굴려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완자들을 할 때는요, 이렇게 놓고 살짝 이렇게 굴려주세요. 굴리고 되게 깔끔하지 않죠? 깔끔하지 않은데 얘네들이 하나씩 붙습니다. 깨끗하게 붙어요. 여기 살짝 띄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을 조금 높여가지고 이렇게 굴리면서 익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놓고 이제 한번 닦아주면 좋죠. 완자를 이제 계속 계란물로 더 입혀주세요.
이게 이제 근데 완자의 어떤 그 반죽이 질어지게 되면 이 동글동글한 모양이 잘 안 나옵니다. 다 이렇게 막 눌러붙고 막 주저앉으려고 하는데 그 물기를 잘 제거해줘야지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굴려지면서 얘네들이 계란옷을 입어요. 아까 옆에 막 지저분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굴려지면서 서로 붙습니다. 서로 붙고 이 지금 뜨거워진 열기에 이 안에 있는 고기들이 있고. 제가 예전에 이제 국민음식점에서 일을 이제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 담당이 이제 국찌개 담당이어가지고 이 신선로도 같이 했었어요. 사실은 진짜 내가 학교에서 이제 신선로를 배웠지만 사회 나가서는 쓸 일이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궁중음식점에 가니까 이게 이제 메뉴화가 돼서 나가더라고요. 그때는 이 정도 크기는 이제 4인상에 나갔고 그때 이제 만찬상으로 1인당 이제 신선로가 하나가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5cm가 아니라 거의 3cm 길이 정도가 되는 그 신선로로 나갔었어요. 진짜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요. 소꿉장난하는 것 같았는데 정말 그때 정말 하트패처럼 쫙 돌려가면서 났었던 기억이 있고 이 완자 만들 때 되게 희열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요 정도 양 안 했겠죠. 저 커다란 웍에다가 사실 요거보다 더 작은 완자 한 0.5cm 정도 되는 완자를 거의 한 2, 3kg씩 돌려요. 이렇게 왼손으로. 그때 이제 왼손 잡는 걸 조금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자잘한 이제 완자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막 지저분해졌는데 하나씩 계란 물을 입히면서 하나의 어떤 완자 형태를 만들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네.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많이 해야지. 지단도 한 판 정도는 붙여야 한 판 정도는 붙여야 좀 붙였네. 한 판 붙일 때는 거기는 이제 커다란 전판이 있었기 때문에 전판에다가 국자로 내고 딱 만들어가지고 쫙 부어가지고 지져주는 맛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한 2번, 3번 정도 하니까 완자의 색깔도 조금 더 노래지고 그 볶아주는 사이에 완자도 안에까지 익고 있습니다. 거의. 자, 모양도 이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계속 굴려줘야 돼요. 이제 우리 완자탕 할 때는 이제 하나씩 이렇게 굴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거 할 때는 요렇게 떼굴떼굴 굴리면서 굴려야지 모양도 잘 살리고 안에까지 이제 골고루 익을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주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진짜 한 가지인데 너무 많죠. 이렇게 지금 아까 이제 홍고추가 꺼내져 있어가지고 제가 홍고추를 못 봤는데 홍고추도 안에 들어갈 겁니다. 홍고추 이것도 5cm 길이로.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또 모양을 잡아줘야 되니까 5cm보다 조금 길게 먼저 자른 다음에 반을 갈라주고 안에 씨를 발라주시죠. 자, 이렇게 보면, 펼쳐보면 여기 모양이 딱 정확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5cm를 다 자르면 재단하기가 힘들어요. 조금 넉넉하게 5cm보다 조금 넉넉하게 재단을 한 상태에서 위 아래를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2.5cm로 폭을 맞춰줍니다. 이게 2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밑에 부분도 이거랑 이제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이걸로 맞춰볼게요. 딱 맞았네.
여기 또 이제 벤치로 그래서 3개 그리고 자 이제 재단하겠습니다. 자, 5cm를 일단 맞춰주시고요. 길면은 좀 이렇게 자를 수 있는데 짧으면은 나중에 자르기가 길게 할 수가 없어서 구멍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금 만약에 길다 하더라도 짧지만 않게 일단 재단을 해주세요. 네. 자, 3개. 노른자도 이렇게 직각으로 썰어서 5cm 길이로 주시고 0.5cm 고기 좀 녹았는지 한번 보자. 가운데 고는 거지? 고기가 녹아요. 흑임자? 흑임자 같네. 그거 뭐였지? 여기 안 녹았어요? 가운데만. 가운데. 아니 그 겉만 걸고. 겉만 거의 녹았어요. 어떡하지? 자, 이것도 이거는 이제 아예 길이대로. 이게 지금 이렇게 삐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5cm를 재단하고 그 다음에 길이를 재단하도록 폭을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삐뚤어져. 길이를 전체적으로 재단하기보단 먼저 필요한 길이 먼저 재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폭을 재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살면서 이 신선로를 만나볼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돈 주고 사 먹을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일은 아마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기능장 정도 준비를 한다면 아마 좀 준비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진짜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전이다. 쉽게 요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삶은 고기죠. 삶은 고기. 원래는 요거 고기랑 지금 무 들어가고 생고기를 밑에 깔아주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옥정에서 일할 때는 진짜 제대로 천엽 같은 거랑 또 뭐지? 아무튼 좀 야들야들하고 좀 쫄깃쫄깃한 그런 내장 부위들을 다 놔가지고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는 되게 씹는 맛도 되게 있고 훨씬 국물도 진하고 맛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놔서 양념 그리고 소금 청장으로 이제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2 그리고 다진 파 한 작은술이면 좋겠는데 조금 부족하지만 마늘은 파의 절반 그리고 참기름도 살짝 후추 그래서 국물 맛이 잘 우러날 수 있도록 네. 오늘 좀 어떻게 할까요? 2명 하기 힘들 것 같아요. 2명, 3명. 2명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어요? 이러면서 보는 거야. 해봐. 저는 저는 할 수 있는데 3기로까지. 4명이서 하기에는 또 이제 너무 금방 끝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제 이렇게 분야를 나누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네. 자, 2명 3명 해봅시다. 네. 파이팅! 파이팅! 자, 또 5cm 길이로 이거는 2개 정도 나오거든요. 하나 더.
위에 이제 고명이 이 잣은 여기 고깔이 있어요. 고깔. 이 고깔을 떼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고명. 다 다져야 되죠. 아니 다지지 않고 통으로 들어가요. 자, 이 프라이팬으로 아까 몇 가지를 했어요? 일단 지단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아, 네. 네 가지. 네 가지 그 흰 지단, 노란 지단, 서기 지단, 미나리 초대 네 가지 했고, 그리고 저는 생선전, 그리고 완자전, 그리고 여기 지금 네네. 은행을 한번 볶아야 됩니다. 은행 볶을 때는 식용유 올려주시고, 약간 이제 높은 불에 볶아주세요. 이 볶을 때는 소금 살짝 넣어서 넣어주시고, 이 속껍질을 이제 먼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아주 생거일 때는 이게 잘 제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볶으면서 제거해 주시고, 이거 지금 그냥 먹으면 혹시 먹어본 적 있어요? 제가 너무 색깔 예뻐가지고 어디 그 시장에 이렇게 막 이렇게 팔길래 초록색이 너무 예뻐서 딱 먹었는데 너무 써서 다 뱉었어요. 그래서 은행을 보니까 저는 안 먹겠습니다. 이 먹을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색깔 예쁘고 몸에 좋다지만 안 먹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안 익은 걸 먹었더라고요. 익은 걸 먹으니까 진짜 쫀득쫀득하고 맛있는데 안 익을 때 먹으면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떡떡임하고. 익은 거 안 익은 거 구분을 이제 잘 해야 돼요. 익은 거는 잘 익으면 안에 좀 이렇게 옥색이 나고 좀 투명한 느낌? 익기 전에는 약간 이제 누런 느낌. 이거를 우비우비 하면서 껍질을 뜨거울 때 해야 돼. 식었을 때 하면은 제거해주세요. 식었을 때 하면은 이게 또 달라붙어 버려요. 나는 뜨거웠을 때 빨리 부벼가지고 껍질을 제거해서 깨끗한 것만 골라내주십시오. 자, 이제 육수 거르고, 면보는 이제 좀 살짝 적셔주십시오. 마른 면보 하게 되면 우리가 먹을 육수가 이제 면보에 다 먹기 때문에 그 면보를 살짝 적셔서 꽉 짜주세요. 네. 그냥 고르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핏물이나 좀 거스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걸러주시고, 여기에 청장, 국간장 한 작은술, 그리고 소금 3분의 1 작은술. 근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양에 따라서 그 양념을 해줘야 되잖아요. 한 컵인데 똑같은 양 할 거야. 두 컵인데 똑같은 양으로 양념할 거면 너무 짜지니까 2컵 정도 분량일 때 아까 국간장이 한 작은술, 소금이 3분의 1 작은술 정도 놔줍니다. 자, 이제 세팅해 볼게요. 먼저 1렬에 뭐가 있었죠? 무랑 삶은 고기랑 무. 최대한 평평하게 깔아주십시오. 네. 고기가 좀 많은 것 같으니까 무를 넉넉하게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생고기도 평평하게 깔아주십시오. 자, 이제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팅 평평하게, 삐뚤어지지 않게 평평하게 잘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몇 가지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를 색깔이 겹치지 않게 뭐부터 할까요? 흰색, 노란색, 흰, 노, 미나요? 또 장,
되겠나요? 무슨 나무 같죠? 흰자, 노른자, 미나리, 표고, 당근, 석이, 생선, 홍고추. 흰노, 매표, 당석, 생홍. 자, 이거를 놓을 때는 딱 얘랑 나랑 일자가 되게. 일자. 흰노. 이거를 이제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살짝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 틈이 보이지 않게. 흰노, 미, 표. 당. 자, 색깔 화려하게. 당, 석, 생선. 삐뚤어져 있으면 평평하게 하고. 송, 광고. 네. 흰. 이 가장자리 부분은 이런 완자나 이런 걸로 가려줄 거기 때문에 이 안쪽 가장자리, 이 바깥쪽을 잘 맞춰주세요. 안쪽이 조금 비어 있더라도 바깥쪽을 잘 맞춰주세요. 인, 로, 미, 표, 당. 아, 이거 기억력 테스트 하기 좋겠네. 당, 석, 생. 그래서 색깔이 겹치지 않도록 인, 로, 미, 표, 표, 당, 그다음 뭔가요? 석, 예, 그렇죠. 지금 홍고추는 들어갈 자리가 애매하죠. 이럴 때는 이해가 없죠. 아니 얹지 말고 약간 이제 겹치지 않는 색깔 정도로만 이렇게 놔주세요. 멀리서 봤을 때 잘 모르게. 이게 더 이렇게. 여기 조금 좁아가지고 와, 한번 내리면 감쪽 같아. 자, 뭐였어? 완자. 완자를 가운데로 좀 몰아줄게요. 이거를 놓을 때 살짝 여기를 가운데 눌러주세요. 가운데 그리고 여기 이 정도만 놓는 게 좋겠죠. 이것도 그냥 이제 흐트러 놔도 되는데 이제 꼬지 형태로 이걸 조금 놔보겠습니다. 왠지 꼭 옷굿을 꿰는 것 같지 않아요? 옷굿을 꿰듯이. 자, 나서 호두. 잣은 이제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자, 여기 이제 국물 이제 얹어서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출할 때는 국물 없이 제출하고 나중에 먹을 때 여러분들 같이 끓여서 먹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나의 요리인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같이 손 맞춰서 이거 나눠서 하게 되면 아마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트라이앵글. 뭔가 조금 다른데 되게 달라 보이네요. 그죠?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거예요? 땡. 그러니까 뭐 이제 같이 이제 똑같이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이제 하니까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이 나네요. 근데 어쨌든 사실은 요 앞뒤를 잘 맞추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지금 더 중요한 건 여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뭐가 많이 편 적히는 것 같아요. 고기 편 나중에 먹을 거 남기지 마세요. 속에 이제 무랑 고기 이거를 좀 잘 분배를 해야 되지 않나? 아무래도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은 뭔가 느낌이 꽉 찬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오늘은 이게 좀 다 뭐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여기는 지단을 고명을 완자를 되게 잘했네요. 뭔가 느낌이 동글동글한 느낌이 이제 좀 잘 살아 있고 여기는 되게 잘 했는데 뭔가 굉장한 파도타기를 하는 느낌이 들어. 고기도 이상하게 따라서. 그래서 고기를 할 때 먼저 편편하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조화가 참 좋아요. 네, 참 좋은데 이제 완자 색깔이 좀 네, 프라이팬이. 후라이팬 때문인가요? 어쨌든 예, 뭔가 이제 아까 은행을 이렇게 가운데 둘러주고 이제 완자로 이제 가장자리를 둘렀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 미스가 나도 조금씩은 보완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이렇게 좀 자세히 봤던 건 지금 요거는 아예 얹어놨어요. 요거를 이제 넣을 때 요 흰자 밑으로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홍고추가 이제 마지막 아이인데 요거를 조금 이렇게 들어서 넣을 수 있으면 되고 이것도 이제 먼저 세팅할 때 살짝 이렇게 눌러주세요. 더 파도 타이어야 되나? 저희 추가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국물도 색깔이 왜 이렇게 다양하죠? 여기 간장간 했나요? 간장간. 여기 간장간 했어요? 네. 그죠. 간장간 한 색깔. 여기도 간장간 했죠? 네. 그치. 색깔이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이제 면보에 한 번씩 거르게 되면 좀 더 깔끔한 국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신설로 솔직히 한 가지 음식이지만 완자, 지단, 생선전, 그 안에 고기까지 한 4-5가지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난이도 최상 중에 상. 수고했습니다, 다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실습, 대면 실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면 실습이라서 너무 아쉽습니다만은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남아있죠. 근데 기말고사를 여러분들 이제 다 나올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실습 시험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포트로 과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있는 레포트는 레포트 점수가 따로 주어지는 거고 시험은 과제가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다음 주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먹은 레포트. 지금 하고 있는 데부터가 있어요. 이거 레시피 몰랐어요? 그럼 표는요? 표는 표? 그때 시험.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제 지금 레포트로 갖고 가는 거예요. 중간고사 때 그 레시피 적는 거 알려줬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 기말고사 갈 때까지 이 레시피를 계속 작성하고 있죠. 그게 이제 레포트 점수 따로 있어요. 근데 좀 아무도 모를 텐데요. 아무도 맞아, 저도 몰랐는데.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진짜? 저 모아놨다가 나중에 다 쓰는 건 줄 알았는데. 방금 써는 게 아니라. 그래요? 방금 하는데. 그래서 안 나온 사람들도 공지 아예 못 받았어요. 그래요? 네. 제가 수업 시간 때마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듣긴 들은 것 같죠? 아니, 그게 그런 근데 말이에요. 이게 좀 확실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레포트 써야 레포트 라고만 써야 되니까 사진 잘 찍으라고. 사진 잘 끄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레포트를 써야 되니까 사진 찍어놓으라는 말이에요.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중간고사 이어서 하는 게 이제 레포트 점수에 들어간다. 진짜요? 뭐 얘기 안 했어요?
그거는 못 처음 들었어. 들었는데. 그냥 사진 찍으라. 사진 해가지고 음. 중간고사처럼 마지막 기말고사 때 한 번에 딱 사진하고 레시피 작성해서 그걸 기말고사 내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내는 레포트.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이 지금 레시피를 중간고사까지 했던 거는 그 중간고사 점수로 이제 포함을 한다는 거고, 그 중간고사 이후에 지금 실습하고 있는 것들 사진 찍어서 레시피를 적은 거, 그거는 기말고사? 10% 레포트 점수. 그리고 기말고사 과제가 따로 있어요. 그건 레포트는 언제까지예요? 레포트는 그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가 실습 끝나니까 그 다음 주까지 레포트 제출하고, 기말고사는 그 다음 주. 너무 많은가요? 네. 아, 근데 레시피 작성 안 하고 있었어요? 네. 한꺼번에 하려고? 사진만 찍어. 기말고사인 줄 알고 그냥 그게 기말고사로 내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괜히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많아요. 기말고사 과제를 좀 쉽게. 쉽게 내려고는 안 했는데. 일단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점수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레포트 10%랑 출석 있어요. 출석. 그러니까 출석에서 이제 지금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서 실습 점수를 조금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나오는 학생들은 실습 점수를 이제 저 추가로 주는 거고. 그러니까 레포트와 중간 과제 평가만 잘 해도 대면 나오는 친구들은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좋습니다.